어제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씨 재판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워낙 최순실 씨가 몇 년 나와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네. 신동빈 회장은 얼마 받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네, 계시는데 맞아요. 2년 6개월 실형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어땠습니까? 집행유예. 나흘 전에 석방됐죠. 재판이 있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예. 같은 혐의 두 개의 판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이 신동빈 회장의 63번째 생일 맞죠?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생일이라면서요. 날짜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맞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롯데그룹에 지금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 더 크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더군다나 신동빈 회장이 지금 스키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저 올림픽 기간 중이잖아요. 사실은 스키협회로서는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 때인데. 그렇죠. 성화봉송도 하고 선수들 격려도 하고 평창에 가서 아예 살다시피 했거든요. 예. 재판받으러 하루 잠깐 올라왔는데 그냥 법정 구속이 돼서 들어가 그렇게 버린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요. 굉장히 황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롯데에서는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기 때문에 예. 신동빈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보다 갖다 주고 뭐 뇌물 준 금액도 적고 그리고 돈도 줬다가 다시 되돌려받지 않았습니까? 맞다.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은 뭐 혹시 무죄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덜컥 회장이 구속되고 나니까 예. 이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래서 거의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패닉 상태. 롯데가 하여튼 악재가 계속 겹치네요. 네, 맞습니다. 풀려난 이재용, 법정 구속된 신동빈, 두 총수의 엇갈린 운명. 이 뉴스 행간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인가는 신동빈 회장 고무줄이 훨씬 더 짧았다입니다. 무슨 고무줄이요? 재판이 요즘에 고무줄도 아니고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이 두 총수에게 적용한 법률적 혐의는 묵시적 청탁으로 똑같습니다. 묵시적 청탁을 했다. 네. 뇌물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청탁이 있었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청탁이 있었다. 이심전심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세하게. 여기까지 일단 예고편처럼 드리고요. 아마 상황들을 청취자들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입으로 갑니다. 네, 신동빈 회장 고무줄이 더 짧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무슨 재판이 고무줄도 아니고 이렇게 혐의를 적용할 때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게 많을 것 됩니다. 같습니다. 그때 이제 두 총수에게 적용했던 법률적 혐의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의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당사자 간에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만 안다는 얘기죠. 청탁이 있었다면. 그렇죠. 그럼 그 두 사람 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녹취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줬다고 한다더라 아니면은 계좌 추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방식으로 간접적인 증거로 그걸 증명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예. 다른 사람이 그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두 사람 간에 이심전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그래서 겁니다. 묵시적 청탁. 예.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뭘 주고 받을 수 있을지 아는 상태에서 돈이 오고 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때문에 뇌물 준 거다라고 특검은 본 거고 네네.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제허가 예, 이걸로 맞아요. 뇌물 준 거다라고 판단했던 건데 네. 재판부는 어떻게 본 거죠?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하는 자리에서 70억 원 지원을 먼저 요구했지만 이른바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지만 강요 혐의잖아요. 예, 이게. 예. 근데 롯데도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면세점 특허 취득이 필요했다. 두 사람 간에 이심전심으로 뭔가 오고 가는 것들이 있었다. 이게 묵시적 청탁이었다. 신동빈 이렇게 회장의 인정을 한 경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이 인정이 된 거고 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을 안 한 거죠. 겁니다. 그런데 되게 희한한 거죠.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보다 뭔가 증거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안종범 수첩, 예. 영차독대 증언, 예. 문영법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합병 문제 승인하는데 강요를 했다. 이렇게 해서 구속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도 이거 다 배척을 하고 무시적 청탁이 없다고 했는데 신동빈 회장은 있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 고무줄 얘기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두 번의 관용은 없었다입니다. 관용이요? 누구의 관용이요? 그러니까 두 총수의 차이점을 하나 더 꼽으라면 신 회장은 경영비리에 얽혀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하나 더 걸려 있죠. 네, 다 아실 거예요. 형제의 난으로
롯데 총수 일가가 경영비리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는데요. 검찰이 신동빈 회장한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엄청나게 구형량이 높았는데 작년 12월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나왔어요. 솜방망이 재판이다. 석방. 엄청나게 많은 비판 여론이 일었는데요. 예. 물론 뭐 경영비리 재판이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관용을 베푼다 하더라도 이번 재판에서는 관용을 베풀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아직 항소심 판결이 남았다입니다. 지금 청취자 박상호 님도 그렇지만 신동빈 회장은 1심 아닙니까? 그런 맞아요. 문자들 주고 계세요. 두 총수 재판의 차이점이 뭐냐. 이재용 부회장은 2심 항소심이었고 신동빈 회장은 1심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이 부회장도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잖아요. 예, 예. 신동빈 회장 지금 이제 1심에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징역 2년 6월이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 만약에 감형이 이루어진다. 그럼 집행유예로 나올 집행유예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른바 거죠. 3호 법칙이 또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배추 2포기 절도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면 징역 3년 6월 선고받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재벌은 수십억씩 뇌물 줘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 부회장이 이번 재판으로 마치 큰일 난 것처럼 하는 것도 호들갑 떠는 것도 모양이 굉장히 우습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취자 변영신님 그야말로 이혈령 비혈령 재판들 아닌가 이런 얘기 공감이 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김성환 씨 2부에 걸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어제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씨 재판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워낙 최순실 씨가 몇 년 나와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네. 신동빈 회장은 얼마 받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네, 계시는데 맞아요. 2년 6개월 실형 나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어땠습니까? 집행유예. 나흘 전에 석방됐죠. 재판이 있었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예. 같은 혐의 두 개의 판결.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이요. 오늘이 신동빈 회장의 63번째 생일 맞죠?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생일이라면서요. 날짜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맞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롯데그룹에 지금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 더 크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더군다나 신동빈 회장이 지금 스키협회 회장을 맡고 있어요. 저 올림픽 기간 중이잖아요. 사실은 스키협회로서는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 때인데. 그렇죠. 성화봉송도 하고 선수들 격려도 하고 평창에 가서 아예 살다시피 했거든요. 예. 재판받으러 하루 잠깐 올라왔는데 그냥 법적인 증거로 그걸 증명해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예. 다른 사람이 그걸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두 사람 간에 이심전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 묵시적 청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그래서 겁니다. 묵시적 청탁. 예.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뭘 주고 받을 수 있을지 아는 상태에서 돈이 오고 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때문에 뇌물 준 거다라고 특검은 본 거고 네네.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제허가 예, 이걸로 맞아요. 뇌물 준 거다라고 판단했던 건데 네. 재판부는 어떻게 본 거죠?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하는 자리에서 70억 원 지원을 먼저 요구했지만 이른바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지만 강요 혐의잖아요. 예, 이게. 예. 근데 롯데도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면세점 특허 취득이 필요했다. 두 사람 간에 이심전심으로 뭔가 오고 가는 것들이 있었다. 이게 묵시적 청탁이었다. 이렇게 신동빈 인정을 한 회장의 겁니다. 경우는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이 인정이 된 거고 네, 좀 구속이 돼서 들어가 그렇게 버린 되는 거니까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굉장히 황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롯데에서는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기 때문에 예. 신동빈 회장은 이재용 부회장보다 갖다 주고 뭐 뇌물 준 금액도 적고 그리고 돈도 줬다가 다시 되돌려받지 않았습니까? 맞다.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은 뭐 혹시 무죄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다 그래요. 그런데 덜컥 회장이 구속되고 나니까 예. 이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래서 거의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패닉 상태. 롯데가 하여튼 악재가 계속 겹치네요. 네, 맞습니다. 풀려난 이재용, 법정 구속된 신동빈, 두 총수의 엇갈린 운명. 이 뉴스 행간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인가는 신동빈 회장 고무줄이 훨씬 더 짧았다입니다. 무슨 고무줄이요?
재판이 요즘에 고무줄도 아니고요.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이재용 그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이 두 총수에게 적용한 법률적 혐의는 묵시적 청탁으로 똑같습니다. 묵시적 청탁을 했다. 네. 뇌물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청탁이 있었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청탁이 있었다. 이심전심이 있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까요? 자세하게. 여기까지 일단 예고편처럼 드리고요. 아마 상황들을 청취자들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입으로 갑니다. 네, 신동빈 회장 고무줄이 더 짧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무슨 재판이 고무줄도 아니고 이렇게 혐의를 적용할 때 늘었다 줄었다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많을 것 안 됩니다. 같습니다. 그때 이제 두 총수에게 적용했던 법률적 혐의가 묵시적 청탁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의 경우에는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당사자 간에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만 안다는 얘기죠. 청탁이 있었다면. 그렇죠. 그럼 그 두 사람 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녹취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줬다고 한다더라 아니면은 계좌 추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방식으로 간접적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을 안 안 한 거죠. 겁니다. 그런데 되게 희한한 거죠.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보다 뭔가 증거가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안종범 수첩, 예. 영차독대 증언, 예. 문영법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합병 문제 승인하는데 강요를 했다. 이렇게 해서 구속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도 이거 다 배척을 하고 무시적 청탁이 없다고 했는데 신동빈 회장은 있다.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 고무줄 얘기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인가는 두 번의 관용은 없었다입니다. 관용이요. 누구의 관용이요? 그러니까 두 총수의 차이점을 하나 더 꼽으라면 신 회장은 경영비리에 얽혀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하나 더 걸려 있죠. 네, 다 아실 거예요. 형제의 난으로 롯데 총수 일가가 경영비리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는데요. 검찰이 신동빈 회장한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엄청나게 구형량이